그 요 사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이, 예전에 이제 요즘은 구글 들어가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치면 조금 바뀌는데, 초기에는 어땠냐면, 구글에다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걸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진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좀, 요거 빼고, 5개 그림이 좀 어떻습니까? 그림들이. 뭔가 좀, 이 건물들이고 뭔가 확 휘황찬란한 이런 것들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물어 해놓은 게,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검색이 안 돼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좀 그 도시재생 뉴딜 나온 중에 뭐 언론 기사에 나온 것도 보시면요. 도시재생 뉴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보면 우리 조감도 있죠. 확 해가지고 막 건물이 막 이렇게 들어서고 제가 돈이 막 200억 들어간다, 150억 들어간다. 그게 주로 돼 있지. 이 안에서 생활하고 또 이런 게 막 건립되다 보면 여기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뒷전으로 밀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뭐 어떻게 바꾸고 뭘 하고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갖다 살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또 새로운 기능을 입혀가지고 좀 부족한 그룹이나 이런 청년층이나 이런 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도시재생하면 조금 앞서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나 건물 이런 중심으로 좀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건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가는데요. 이 제가 지금 이제 부동호를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사회하고 경제하고 이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사회를 갖다가 크게 볼까요? 아니면 경제를 크게 볼까요? 어떠세요? 그러나 직관적으로 봐주세요. 대부분 경제를 우선이라고 합니다. 경제가요. 야, 경제가 그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 시대부터요. 자, 그리스 로마 해가지고 그 앞에까지. 그때부터 인류가 문헌을 작성하고 기록이 남아있는 그 상태부터 쭉 경제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경제라는 거는 사회 안에 포함된 일부분입니다. 경제라는 게요. 이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회가 더 파이가 크고 경제가 이 사회 안에 들어가고 문화도 사회 안에 문화도 들어가고 다양한 요소들이 뭉쳐가지고 전체를 이루는 게 사회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회는 무시를 해버려요. 예. 그렇죠. 무시하고 자꾸 돈, 경제, 이걸만 계속 크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기형적으로 뭔가 변하는 거죠. 네.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막 뭐 인품이 좋다, 성격이 좋다, 뭐 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위축 들고 다른 사람들도 에이, 뭐 저 사람 돈 없는데, 예, 뭐 어떻게 하는데. 안 그러면 뭐 10평 사는 아파트, 30평, 40평, 그 다음에 자동차,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연봉, 예, 이런 걸 가지고 다 결정하고. 도시재생도 잘 되냐, 못 되느냐, 별 그거 없죠. 예, 그냥 당장에 도시재생 250억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내 매출이 지금 당장 올라가면, 아, 이 사업 잘 된 거야.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뭐 이제 안 보고 그냥, 아, 지금 그냥 내 뭐 사업하는데 이 영향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사업 왜 하노? 250을 그냥 뭐 지금 인구 주민들 나눠가지고 n분의 1로 해주지. 예,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세대 분위기 시대 그랬는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지역이 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앞으로 쭉 돌아갑니다. 첫 주차 때 그 말씀드렸죠. 도시재생 뉴딜이 선정됐다는 게 사실 좋아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낙후된 게 왜 그래 됐느냐. 너무
경제청 보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돈 안 되니까 싹 다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혼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앞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나왔는데 우리가 재개발 지금 뭐 꼭 진해 이야기, 경남 이야기 아닙니다.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에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한다거나 보상비 받죠. 보상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상비가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금액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싹 허물고 새로 지으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몇 배의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거예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내몰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보상받은 거 가지고 집을 사고 먹고 살려고 하면 또 비슷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비슷한 곳이 어디냐? 차기 재개발지야. 또 거기 있으면 또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이 어떻습니까?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 사회가 그렇다 퍼무주질 못하거든요. 예, 이것만 생각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면 싹 밀고 어떻습니까? 60층, 50대는 큰 아파트를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무동에 뭐 쉽게 이야기해서 진해역에 저기 폐역되고 가지고 저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50층, 60층 진다 칩시다. 그럼 저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하고 융화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되실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잠만 자고요. 뭐 일부분은 그렇게 융화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재산 가치만 가지고 뭐 하고 오는 거지. 이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뭐 얼마나 그거 할까.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회냐 경제냐 모르겠습니다. 뭔가 마음은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더라도 우리 이상향은 이리 가야 됩니다. 자신은 이 사회가 사회적인 걸 뭘 하는 걸 갖다가 계속 가는 걸로 가야 이제 이게 좀 뭔가 올바르게 가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끝나고 그다음에 고도 성장기 끝나고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저는 사회적으로 격변기라 보거든요.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경제는 이제 안정화됐는데 어떤 뭐 사회 구성원들 간의 뭐 되죠 뭐 관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저는 격변기라 봐요.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단계라 봐서 아무래도 뭐 다음 세대 정도쯤 가면 진짜 선진국들처럼 경제와 사회와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터는 닦아주고야죠. 그죠? 예. 지금 미래의 애기들이 지금 쓸 자원들을 저희들이 지금 엄청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 했으면 그래도 지금 다음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잘 살기 위한 터는 이제 저희들이 해주고 하게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이 왼편에 있는 이 사각형은 뭐냐면 제가 도시재생 그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해가지고 뭐 현재까지도 새로운 사업지의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입니다. 예. 그럼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 8개 중에서도 민원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 한다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주민들이 주차장 1번입니다. 무조건. 2번이 도로입니다. 예. 안 된다거든요. 그 예비 주민협의체부터 지금도 성호동하고 합성동하고 그다음에 문화동하고 지금 또 월영동 셋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4개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 하고 이제 요게 여자 셋들도 아직까지도 지난주에도 가서 만나보고 하면 일단은 말이 매입해달라 뭐 주차장 도로 내달라 뭐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과연 지역을 전체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할까요? 아니면 전체를 위해서 도로를 내달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집 매입해 달라는 게 사회 그 구성체 전체를 위해서 해달라 할까요?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해달라 할까요?
대부분 본인이죠. 예. 그리고 이 뭐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도 야, 우리 집 사주면 나는 미련 없이 이 동네 떠날게. 예. 그죠? 아, 그러니까 왜 저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럴 것 같으면 돈 그거 해가지고 전부 다 모입해가지고 다 떠나세요. 그죠? 왜 하고 우리 그거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하랍니다. 예, 그게 도저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데 항상 객관적으로 보십니다. 예. 즉, 이 사업은 누가 한다? 창원시가 한다. 국토부가 한다.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이런 뭐 센터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 그런데 저희가 객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가 주체가 비슷하게 되어버리고 주민들이 객체가 되어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붕 뜬 느낌이 나죠, 서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속 가능성, 공동체, 취약계층, 협동 이 단어들이 자주 등장해야 됩니다. 특히 이 취약계층요. 예.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만 그 정책적인 효과가 들어가면 변하세요. 뭔가 좀 빨리 변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리 줘도 변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더딥니다. 예, 이 효과가요. 예. 워낙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갖다가 일단 지역에서 이 취약계층의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 우리 흔히 말하는 전방이라 하죠.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자꾸 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차라리 뭐 돈을 갖다가 우리 가게로 주지 뭐 하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구매력이 없는 이 취약계층 분들이 뭔가 구매력이 생게끔만 해주면 그죠? 그러면 그게 입지하는 가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과가 일시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난다고요. 계속 뭔가 이루어지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서 지속 가능성이 이제 그런 거죠. 일순간에 일회용으로 사업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 효과들이 계속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아까 저희들이 협동조합 이야기했듯이 협동조합은 지역이 필요로 하거나 뭔가 문제되는 걸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개 들어와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게 이제 해결되면 그 협동조합을 없애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들이 지역에서 노하우로 남거든요. 남고 또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뭐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된 것 같아. 그리고 주차장이나 도로는요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못 만듭니다. 아예 그냥 전국 똑같습니다. 창원만 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웃기는 게 도시재생 뉴딜을 잘하시면요. 잘하시면 연계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나 도나 국토부가 잘 되니까 사업을 또 줍니다. 사업을요. 자, 지금 우리 충무 뉴딜 지역이 지난주에 큰 사업 하나 또 땄죠. 근데 역사문화 뭐 시범 해가지고 500억짜리를 땄지 않습니까? 이 충무도시재생 뉴딜이 없었으면 그 500억 사업이 시범 지역이 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옵니다. 예. 이런 게 200억짜리가 250억짜리 하나 바탕이 되어가지고 1년, 2년 동안 유지해 나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보태가에 있는 이 충무 현장센터 있잖아요. 이 충무 현장센터가 올해 전국에서 최우수 현장지원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위에 있는 7, 8명의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 쌓이고 쌓이니까 500억짜리가 들어오고 또 거기 500억짜리 들어오고 나면 시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되면 요 주변 환경 정리할 때 또 시비가 투입되고 그게 또 알려지면 도비가 또 투입되고 계속 그렇게 연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고 길게 보고 이제 이렇게 자꾸 효과들이 가는 건데, 예.
1, 2년 안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예. 뭐 하시는 거는 주민들이 뭐 의견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그런 거는 좀 단발성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뭐 사례를 갖다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성당이거든요. 과거에 성당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뭐죠? 성당의 앞에가 뭐랍니까? 이래 연단이랍니까? 하여튼 뭐 있고 설교하시는 자리고 이게 쭉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의자들이 있었는데 퀘벡 지역에 한번 그 천주교회가 종교 좀 개혁 비슷해가지고 너무 이게 좀 많다 해가지고 한번 정리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성당이 이제 크게 그 지역에서 뭔가 다 이루어 했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서 이 큰 건물이 공실이 난 겁니다. 그죠? 예. 텅 비으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주민들이 막물하는 그 종교 행사하고 하는 거 있다가 갑자기 성당이 싹 지역에서 빠져나가면서 건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건물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해 역이나 저런 것도 또 쓰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폐허로 되죠. 그러고 지역에 이제 좀 보기 싫은 걸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야, 이걸 갖다가 그럼 가만히 놔놓을 거냐. 어떻게 해결해 볼래? 해가지고 주민들이 마을 회관으로 바꿔버립니다. 예. 요 성당을요. 그래 바꿔가지고 여기 지금 식당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계단 들어가지고 이래 올라가면 이쪽 2층에도 식당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2층의 식당은 외부에서 이제 오늘 레스토랑 좀 비싸게 파는 식당이고 이쪽에 있는 요는 뭐 식당하고 마트 비슷하게 한 거는 동네 식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막 공유 식당이죠. 우리 지금 보통 만드는 것처럼. 해서 마음대로 와가지고 그냥 음식 해 먹고 또 자기 음식 갖다 냉장고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요. 지역 주민들의 행사가 막 이루어지고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자체가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이 주민들이 만들어서 이 건물을 갖다가 시설 관리 유지하고 마을 이제 행사 유치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동네 뭐 생일잔치 뭐래 됩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환갑잔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여기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안에서 지역 문제 이야기들이 어떻게 돼요? 논의가 되죠 또. 밥 먹다가 우리 하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뭐 같은데 이걸 해결해 저걸 해결될 건데 그러면 이쪽에 또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 뭘 해결하면 좋겠는지 그런 이제 소통의 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태가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차후에는 주민분들이 여기를 갖다가 뭐 벽면 하나에다 어디를 하시든지 뭐 자꾸 활용을 해야죠. 이 건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이는 뭐 공동체 장소로 쓴다든지 그런 것처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토우스키라 해가지고 식당입니다. 예, 마을 식당인데 이제 이게 지역 주민들이 뭉치게 되면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동네가 있는, 이 식당이 있는 동네가 이 퀘벡 지역에서도 좀 외곽에 블루 칼라드 지금 노동자분들, 예, 노동자분들이 집단적으로 사시는 그 거주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좀 중소기업에서 주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표현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애기들 있죠. 이제 한 살, 3살에서 한 6, 7 얘네들을 데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식당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뛰다니고 놀고 애들이 막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분들이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도심에는 레스토랑으로 가잖아요. 도심 레스토랑으로 딱 가면 이분들이 딱 느끼는 감정이 아기들이 뛰놀고 하면 그 식당에 있는 사장이나 안 그러면 그 식당에 식사로 오는 사람들이 조금은 왜 멸시 좀 차별적인 시각으로 왜 너희들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고 또 우리 밥 먹는데 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버릇없이 막 하게 하느냐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동네에 식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는 요즘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 외국에는 거의 없었대요. 이렇게 애기들이 마음대로 노는 놀이방을 갖다가 만드는 식당을 운영을 하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식당입니다. 협동조합 식당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가면 시끄럽습니다, 일단. 막 떠들어 잡고 뭐하고 말도 크게 하고요. 근데 아무도 타치를 안 해요. 딱 규율은 있어요. 예. 뭐 음식을 갖다가 뭐 함부로 하지 않는다, 뭐 안 한다 다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일하는 사람, 저 안에 그 카운터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하고 음식도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요. 그냥 요 지역에서 이제 만약 충무로 치면 레시피를 갖다가 충무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충무 지역 안에 뭐 된장 잘하는 할머니 계시고 그다음에 뭐 샌드위치 잘 많은 분 있고 다 분야별로 뭔가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의 대표적인 메뉴판 만드는 겁니다. 메뉴판도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종이 있죠. 종이 바느질 해가지고 책 자체 만들어 그림으로 그냥 애기들이 그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그림만 보고는 무슨 음식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 그래 보고 나와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박하죠. 예, 그래서 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조합원이 되고 싶으면 전에 다 말씀드렸겠지만 조합원이 되고 싶은데 조합비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알바를 합니다. 예, 알바를 하면 이제 시급해가지고 조합비가 될 때까지 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꽤 유명합니다. 예, 퀘벡 지역 안에서는 좀 오래됐지만 외형도 간판도 보면 이 그 애기들 뭐 동물 그림 아주 동화처럼 예, 뭐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역에서 예, 문제 해결하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소득 창출이나 할까요? 예, 그런 것도 하고 예,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성당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머릿속에서 하나 딱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사회적 경제를 하고 도시재생 유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떼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또 자본주의 논리예요. 예.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크게 돼 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징 해 가지고 막 지점을 내고 뭐 그 단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와, 뭐 인테리어를 갖다가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뭐 하고 와, 내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거는 매덕 받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예,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것들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지고 뭔가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꾸 뭐가 찾아지는 거죠. 그럼 그 찾아지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돈으로 할까, 뭘 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퀘벡에서 이제 이 할머니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 눈에 보이는 이제 이 할머니가 머리 하얀 이분이 맨델 교수라고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사회적 경제가 퀘벡에서 왜 어떻게 발전되고 뭐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 지역에 리더가 중요한데 그 리더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가 상상력과 동원하고 자원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 이 지역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서 좀 사업 아이템을 찾고 뭘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마인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그처럼 아 나는 여기서 보상비 받으면 떠날래. 그런 분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력이에요. 예. 자꾸 이제 여기서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막 우리 왜 초승달반 보름달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외부에서 오시고 또 주민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충무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자꾸 뭔가 커지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집단지성이라죠.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도 좋겠다, 저런 아이템 좋겠다 나오는 거고 그런 상상을 기반하는데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자원을 결합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6대 부지가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저기다가 한밥집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아니고요. 저게 됐을 때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저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 거고 하면 저 사람들이 어때나 휴일이나 언제나 우리 그럼 충무지역에서 우리가 뭘 하면 저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중앙시장 있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해군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 근대 자산이라는 걸 지금 여기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근대,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근대 자산이 사실은 가장 많았던 곳은 경남대 앞입니다. 경남대 있죠? 경남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혼마지 그쪽이 사실은 다 있었거든요. 진해보다 더 했지만 지금 싹 없어졌어요. 제가 15년 전에 건물 하나를 봤는데 마지막으로 거의 보고 이제 없습니다. 근데 진해는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해에만 있는 거죠. 그럼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네. 만약에 마산 지역에 그쪽에 뭐 세무서, 헌병대 뭐 다 모여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있었으면 네,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걸 이제 지역 자원을 활용을 못 했던 거고, 지금 그래도 진해는 어떻게든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왜? 다른 데는 가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니까. 예. 그걸 어떻게 결합할까? 그걸 누가,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리더 해가지고 완장을 차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꿈과 현실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이루어지면 그 지역,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선진 사례 현장 답사하고 선진 사례 보러 가게 되면 진짜 놓치는 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가면요. 저게 금방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막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압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방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예. 그걸 갖다가 지역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런 것들만 조금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있어야 된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을 위해서 세 가지가 이제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내발적입니다. 충무 지역에, 진해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셔야 돼요. 외부에서 뭘 가져와 가지고 뭘 한다 그래 되면 또 힘들어집니다. 네. 일단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내발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참여정력. 네. 주민이 참여 바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협력을 해야 되고. 이게 표현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하고요, 미국이나 외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두 그룹을 좀 잘 유심히 보면, 외국에서는 창업을 갖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 아이템은 있는데 회계도 모르고 법무도 모르고 노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웃소싱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 그분들 이야기들을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요. 그래서 내 사업에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다른 게, 제가 있잖아요. 사업 아이템 가지고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회계사한테 뭐 물어보고 노무사한테 뭐 물어보고 할 때 일단 마음이 내가 낸데 그게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네. 이 좀 나타납니다. 경향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력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야기를 던지면요, 그 사람은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네가 뭘 하는데,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인데, 그죠? 그런데 그 전문가는요,
그 많은 이 시스템 중에 그 한 부분, 그거는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만 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래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대표는 이래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해달래. 그래서 처음부터 아니고 이쪽으로 가보십시오 하면 그래 볼까 하셔야 되는데, 야, 진짜 이게 조금 다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지역에서 조금 오래 계시거나 조금 거기서 유지급 되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좀 새롭게 봅시다 뭐 하고 할 때 이 저항이 꽤 셉니다. 예. 그러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되면 들수록 이제 표현을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변하거든요. 뭐 자꾸 바꿔라면 싫습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먼저 제 딸이 아빠 이것 좀 뭐 바꾸지 그러면 하다 귀찮아요. 지금까지 뭐 잘 살아왔는데 뭐 자꾸 바꿔래 사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네. 근데 해보면 또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자립적은 관이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다, 도시재생센터다, 충무현장센터는 한시적입니다. 예, 저희가 다 못 해드려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뭔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저희들은 3년, 4년 안에 딱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센터장 하고 있고 박진석 교수가 현장센터장 하고 있는데 저희 둘이 또 어느 순간에 위에서나 누가 그만두고 그러면 또 그만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 하시는 거는 쌓아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지금 충무가 그래도 뭐 아까 좀 초성달판머리 가지고 좀 뭔가가 이루어지고 저녁에도 뭔가 회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정말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요. 건물은 잠시 뒤에 설립해야 됩니다. 사람 한 명이 그 바꾸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돌산 셋더라고요. 신월 셋더라고 그 사업이 이제 2개가 운영되는데 마을 활동가를 제가 자랑 좀 하면 정말 잘 뽑은 것 같거든요. 마을 활동가를. 그 2분을 갖다가 딱 뽑고 나서 큰 걱정을 안 합니다. 그분들이 쫙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외지인 분이 내부 사람처럼 소통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그런 게 이제 사람만,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다 돈을 10억, 20억 집어넣어도 변하지가 않는데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보고 일하니까 이제 작은 소통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크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옵니다. 아직도 뭐 부정적인 신호도 오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신호도 가급보다는 강도가 약해지고요.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시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오고요. 또 뭔가 좀 되는갑다는 느낌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다가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나중에 뭐 외지나 어디에서 전문가들이 나 충무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는 순간 그 사람 한 명이 도서관입니다. 그죠? 그 경험들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문제가 있을 때 주민 참여해가지고 푸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에게 줘가지고 푸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보게 될 비즈니스화 시켜가지고 푸는 방법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 만든다, 사회적 경제를 한다 그런 거는 일단 요 2개는 또 알아서 하니까 지역 문제를 어떻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 시스템 차원에서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요거 뭐 뒤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만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딜 지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뭘 할 때는 제가 자꾸 이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는 게 이 경제만 있게 되면 1명 아니면 2명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직되는 거거든요. 지역 자원들이. 근데 이 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가 되면서 지역사회가 소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명, 2명, 3명이
그 이익을 지역에서 발생되는 자원을 활용해서 간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되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을 하신 만큼 가져가시는 거고 거기서 수익이 남고 했을 때 거기에 다시 이제 지역으로 되돌려지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 경제가 좀 잘 되면 지역에 있는 자본이 계속 소비까지가 계속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공유 경제나 사회적 경제가 명시적이는 않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확 느꼈던 게 지역화폐 있죠. 우리 왜 그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드리면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몰라요. 근데 그게 쿠폰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예. 특히 군부 지역으로 가니까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죽다 살았다는 분들이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화폐라고 너무 어렵고 뭐 딴 나라 얘기 같았는데 이번 코로나 때 올해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바뀐 거예요. 그게 지역화폐입니다. 이게 지역의 선순환이에요. 예. 돈을 써도 어디에 쓰면 우리 동네에 쓰면 그분이 또 우리 동네에 밥 먹고요. 예, 그럼 또 우리 동네에서 농작물 사고요. 이 과정들이 계속 도는 거죠. 예. 그래서 롯데마트,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도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다 서울로 돈 다 빨려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그냥 경제죠. 예. 재벌들 배불러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래도 힘든 구조죠. 근데 한번 딱 경험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우리가 다 소비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되니까, 막 지금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경험이 뭔가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소비하고 하니까 다가 편해지더라는 건 한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건 경험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늘려가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꼭 창원시뿐만 아니라 진해구 아니더라도 우리 충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있죠.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것 개념들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뭡니까 저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하고 할 때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진해 군항제 할 때 여자나 이쪽에서 이제 그 가맹을 다 맺어가지고 여자 그 벚꽃 코인 같은 거 있죠. 그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있는 커피숍들은 현금보다는 그 벚꽃 지역 화폐죠. 그걸 주면 뭐 10% DC해 주겠다. 아니면 좀 더 하겠다. 그런 걸 이제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있죠. 그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정도만 돼도 돈이 지역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발전해내시고 하면 외부 자금들이 지역에 계속 들어와서 안 빠지고 이제 묻어 있는 경우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시작할까요? 자, 이제 지금 이제 보는 거는 협동조합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할 때 뭐가 좋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게 자주 이제 듣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가 좋아요, 협동조합이 좋아요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무슨 일 하시고 싶으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알아두셔야 될 게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는 이 문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주식회사 형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충무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그런데 분명히 그 문제는 필요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이 안 모이면 주식회사 1인 사업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 저번에 봤던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형태로 가시든 뭐 그런 형태로 가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식회사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 있어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혼자 부담되는 게 좀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 유형이 좋냐면 주식회사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협동조합은 배당이 필요하고 배당이 필요하다. 그래 되면 주식회사 가셔야 돼요. 돈이 목적이다. 그래 되면 그거는 주식회사 하셔가지고 주주들이 알아서 팍 나눠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것보다 서비스 이용이나 크게 수익은 안 되지만 조합원들이 필요만 있다면 우리는 이걸 해결해서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래 되면 협동조합이에요. 주식회사는 아시겠지만 영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우리 뭐 돈 안 돼도 우리 주식회사 가지고 할게 하지만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이용, 그 다음에 큰 수익이 아닌 조합원들의 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협동조합이 맞고, 그리고 영리기업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 자원을 협동조합은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나 영리기업들은 딱 비즈니스 모델이 정해져 있어요. 개각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근데 협동조합은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우리 충무 지역에서 지금까지 쭉 뭔가 해왔는데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좀 규모가 큰 것들인데도 들어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정부, 지자체나 공공에서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위주로 지역에서 발굴하시면 돼요. 그거는 돈이 안 되든지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데 공적인 역할에서 좀 비켜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되지만 크게 되지 않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협동조합이 뚫고 들어가기에는 좋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마 그 이야기 들었죠. 한 아파트 내에서 그 젊은 엄마들이 아기 육아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이제 요 케이스로 넘기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든지 어린이집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공립 유치원 있잖아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한 동 정도 규모 되면 이 두 개가 들어오기야 참 애매하죠. 영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일단. 원수가 애기들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공립은요. 그 또 역시 애기들이 적은데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운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애기들을 가지고 이제 봐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신경 안 쓰는 거죠, 엄마들이. 왜? 내가 일단 시간이 맞벌이 할 때 편해야 되고 뭔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필요, 요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협동조합 가지고 이윤, 돈을 남기겠다. 이건 자꾸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협동조합은 말씀드렸지만 제로만 돼도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다. 제로만 돼도요. 왜? 우리가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벌써 좀 사회적 가치나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전화 진짜 많이 오네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는 이윤이 남으면 좋죠. 근데 이윤이 조금 발생되더라도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써 내가 필요하거나 뭔가 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하려고 하면 또 내가 뭐 돈을 주고 다른 걸 구매한다든지 서비스를 부른지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이제 돈이 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비스나 재화도 원가에다가 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마진만 더하면 됩니다. 마진만만. 자, 여러분들 우리 공동구매 있죠? 공동구매. 공동구매할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싸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싸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100개 사는 것보다는 10,000개, 10만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벌써 나한테는 어때요? 혜택이 오는 거죠. 그런 거고, 그 시스템이 어때요? 남아있으면 우유만 공동구매하는 게 아니라 쌀도 공동구매할 수 있고 김치도 공동구매할 수 있고 김장이다 그러면 그런 이력들이 모이서 가지고 야 우리 혼자 그럼 11월 달에 김장 공동구매하자. 그럼 배출을 어때요? 뭐 10,000포기를 한다. 이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나한테 뭔가 이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최소한의 맞지 박리담이라 하죠. 최소한의 이윤만 붙여도 이윤은 남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혜택들이 그 앞선 봤듯이 생산자 조합원들에게 다 벌써 혜택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지역 전체로 보면 돈이 어떤 거예요? 남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어디 안 빠지고 남아있고 또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의 장단점을 좀 보면 협동조합은요, 공동 소유로 하기 때문에 이제 독과점 행포를 조금 피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1인 1표고 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독과점 행포를 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자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을 하는데 규모의 경제는 작은 것보다는 크면 클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자, 지금 아까 사람들 막 왔다 가고 했던 게 지금 비대면 하시면 잘 못 보겠지만 저 공유 주방 안에 베이커리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아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에 빵을 100개 만드냐, 1000개 만드냐, 10,000개 만드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단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 우리가 오븐 있죠? 오븐 하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커피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커피점 가게 되면 9시 문 엽니다 하게 되면 9시에 문 열 때 벌써 커피 그 메이커는 예열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30분 정도요. 그래야만 그게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커피 가루 분쇄하고 이제 즙을 짜내는 건데, 한 잔을 뽑든 10잔을 뽑든 100잔을 뽑든 처음에 예열하는 건 어때요? 들어가는 전기는 똑같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싸게 치는 거예요. 예, 전기료 10,000원에다가 10,000잔, 100잔, 1잔 해버리면 그 단가가 나오듯이. 그래서 생산자 협동조합은 이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예,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무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예, 소비자 협동조합이면 같은 공동체에 사시는 분들이 각 시즌마다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름이면 야 우리가 모기약을 공동구매해야 되겠다. 뭐 예로. 그 다음에 애기들이 거의 다 같은 동네에 있고 한다면 학교마다 뭐 소풍이나 운동회나 이런 것들이 시즌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김밥 그냥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자.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아까처럼 김장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은 뭐 도시가스나 이러지만 기름 보일러 뜰 때 주유소 하나에다가 야 10명이 아니라 우리 100명 전체 집에 보일러 기름 다 넣어 가게 넣어줄게. 그럼 어떻게 기름 가격을 조금 싸게 해.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도 뭡니까? 이 규모 경제가 실현이 되니까 훨씬 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나 관공서에 식당들이 값이 싼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안에 매점이나 식당이 워낙 이용객이 많으니까 이제 싸는 거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노동자 협동조합은 뭐 제가 이상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동자 협동조합은 노동자 자체가 조합원이죠.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장이 뭐 감시한다 뭐 한다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이 협동조합의 주인이고 그거기 때문에 알아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만약에 현장센터가, 저희 이제 현장센터가 이 협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있는 우리 뭐 팀장님이나 연구원이나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다. 그러면 굳이 제가 신경 안 쓰겠죠. 왜? 자기들이 놀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급여가 작아지는 거고요. 자기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당이 높아지고 가져가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뭐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도만 의논하면 되고 자기 시간 투여하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참 답답한 겁니다. 단점이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 이게 주식회사는 뭐래서 수직적이라 했잖아요. 위에 사장님이 정해가지고 야 해 그러면 그냥 쭉 내려와요. 끝까지. 근데 협동조합은 1인 1표죠. 그래서 전부 다 물어봐야 됩니다. 수평이라서. 그러니까 한 명이 또 싫은데 그래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하고 그 과정. 예. 그게 의외로 시간이 걸리고 사람을 좀 지치게 하거든요. 사람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협동조합 7대 원칙의 5번 교육하고 학습이 있죠. 중요하다는 게 그걸 평소에 계속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해놓으면 이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확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르게 좀 이야기하면 썸 탈 때 있죠.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할 때 그때는 비용이 높죠. 뭐 사주고 막 서로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딱 살면 어찌 됩니까? 알잖아요, 이제. 대강 뭐만 해도. 아, 저 사람 눈빛만 봐도 야, 저게 뭔가 잘못됐는데 그럼 말 안 하죠. 괜히 막 끌고 부서는 안 만들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데 무임승차자. 얘는 현재도 문제입니다. 어떤 식은 간에. 구조가 협동조합은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편성하는 거예요. 역할을 많이 안 하고. 꼭 사회는 3대 1법칙이라 해가지고 3명 중에 1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1명 그렇습니다. 근데 그 1명이 크게 표를 안 내면 돼요. 근데 꼭 그 사람은 표를 냅니다. 자기는 열심히 안 하면서도 계속 터집 잡고 호박씨 까고 이게 잘못됐는데 저게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하고 뭔가 운영할 때는 항상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던데 그래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한 표가 있죠. 그것도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성과는 똑같이 나눠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단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 그래서 자꾸 말하지만 교육과 훈련이고 학습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맞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야는요. 첫 번째가 협력 이익이 명확한 분야예요. 내가 참여했을 때 딱 나눠지는 게 보이는 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네. 아까 트로스키처럼 식당이 있죠. 네. 식당하고 했을 때 음식값 싸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마음껏 놀고, 내가 조합에다가 이 식당 이용했을 때 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것들 눈에 확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업자 입장에 창고나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나죠. 아, 내가 그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되면 이 공간을 내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네,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뭔가 애매하게 걸려있는 부분들은 복잡해지는 거죠.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알아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정관 있잖아요. 정관은 큰 헌법이라 보시면 돼요. 헌법. 그래서 정관은 그냥 큰 이야기고 운영을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뭔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규약이나 규정을 통해 가지고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잘 되는 곳은 규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규약이요. 뭐 회의를 할 때 규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배분 있죠. 출자금. 네, 배당을 할 때 규약도 만들고 하여튼 규약으로서 다 명시해 가지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대로 하자. 네.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가 비대칭인 분야. 예, 정보가 잘 모를 때, 그때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좋다는 거죠. 예. 혼자는 힘든데, 여러 명이 딱 모이는 순간 정보가 확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유기농 농산물요, 찾는 소비자들이 농민이 생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들면 크게 소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잘못되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거래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다고요. 그런 것들이 정보가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하면 만약에 충무협동자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충무동에 충무 요 지역에 뭔가 하나 하고 싶다. 그런데 시청에서 정보를 잘 안 준다. 그리고 시의원을 만났는데도 뭐 좀 그렇다. 한 명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100명, 200명 딱 연대해가지고 요청하면요.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 줍니다. 진짜 그 비공개 말고는 또 찾아오죠. 예, 그만큼 힘이 세진다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자동차 수리업 이 말은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이게 진짜 수리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지금 관심이 임플란트인데 지금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갖다 알려고 하면 어느 집은 70만 원, 어느 집은 100만 원, 어느 집은 뭐 100몇십만 원 너무 다양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의료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장 가격이 무조건 낮은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라도 가장 좋은 거 있잖아요. 가성비 좋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매칭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걸 좀 획득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을 주는 거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독점이 있는 분야. 예. 독점 있는 건 뭐 아까처럼 뭐 뭉치게 되면 독점 있는 걸 깨버리기 때문에 좀 괜찮다.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가 좀 지역에서 하기에는 좀 아직은 큰 뭐 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주인이 노동된 분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노동자 협동조합 이런 데서 착취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협동조합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협동조합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게 사회적 기업하고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향후에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좀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말기업을 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질문이 그럼 이 지원 제도가 뭐가 있으시냐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준비해 온 건데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공지하는 거는 여기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달에 나오는데요. 매년 초 1월 중순쯤 되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그 해 연도의 지원 제도에 관한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년 동안 쭉 안 변하다가 계속 요즘 변하고 있어요. 매년. 예.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사회적 그럼 기업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사회적 기업이 되면요. 제일 크게 혜택 보는 게 이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이제 신청을 할 때는 그 신청하기 전에 한 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그죠? 그래서 내가 사업 신청하기 전에 고용하고 있는 그 유급 근로자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그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한 명을 고용하고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도청에다 신청을 하는데 그때 제가 고용하고 있던 한 명 있죠. 그 한 명은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그럼 이 일자리 창출사업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명 고용하면서 사회적 기업 신청을 넣어가 됐잖아요. 되고 나면 그 다음 그 신청 때 일자리를 갖다가 제가 좀 요청을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5명 정도 사업이 필요하다, 사람이. 1년 동안 5명 정도를 고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가 5명을 내가 배정을 해주세요 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신청서를요. 그러면 도에서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 사업은 그러면 5명까지는 좀 객관적으로 많고 3명만 배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1년 동안 3명을 갖다가 내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지원, 이
최저임금의 몇 %까지는 만약에 최저임금이 우리가 200만 원이다. 최저임금 쭉 해보니까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의 50%를 매월 지원해 줍니다. 그 한 명당.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원 제도가 바뀐다는 게 이 비율들이 바뀝니다. 매년. 과거에는 엄청 높았다가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잡해지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는 즉 인정 사회적 가기 전에 밑에 단계거든요. 요는 이제 그 3년 동안 그 예비 사회적 기업 그 라이선스를 주는데 지원은 2년치만 할 수 있어요. 2년치만. 그래서 이때는 일반인, 그러니까 3명 중에 아까 이제 제가 3명을 신청해서 5명 신청해서 3명을 배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3명 중에 2명은 50% 이상은 무조건 취약계층을 제가 고용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다 일반인들을 고용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55세, 만 55세 이상이나 뭐 저소득자나 뭐 이런 분들을 우선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용하는 그 취약계층은 50 플러스 22죠. 그러니까 총 70%의 매월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매월요. 그러면 70%니까 해가지고 200만 원으로 치면 140만 원이죠. 그럼 140만 원 곱하기 3명. 전부 다 취약계층으로 뽑았을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2명은 50%니까 2명은 취약계층하고 1명은 일반인을 뽑잖아요. 그래 되면 2분은 140만 원 받는 거고요. 1분은 얼마? 50%에서 100만 원만. 그래 되면 이제 이게 2가 되겠죠. 이걸 매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월급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증빙을 창원시에다 주면 바로 창원시에서 합산해가지고 계좌로 넣어줍니다. 법인 계좌로. 제일 강력한 겁니다. 매월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인원은 맥시멈은 50명입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곳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보통 요즘 문화나 이런 좀 자그마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1명에서 5명이 일반적으로 많고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10명 조금 넘는 곳. 그러니까 10명 생각해 보시면 1명당 최저 거의 1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럼 1000만 원이죠. 1년이면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1억 2천을 내가 어디서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혜택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뭐 그때 그 협동조합 정관에 제가 목적하고 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원해 주니까. 그럼 2년 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하는 인정 사회적 기업.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그것도 인정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정 사회적 기업이 되면 퍼센테이지가 어때요? 10%가 떨어지죠. 그만큼 이제 기업 운영하는 횟수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간을 지원을 해주고, 1년간을 지원해주고, 또 재심사를 받아가지고 통과를 하면 또 1년을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비 2년 하고 인정 3년에서 총 얼마? 5년 동안 5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죠? 이게 뭐 작다 생각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보통 학생들이나 외부에다가 말씀을 드릴 때 아까 10명 기준하게 되면 이래저래 1억 아닙니까? 매월 1억을 갖다 벌시려고 하면요. 은행에 돈만 가지고 2, 3만 가지고 1억 돈 생긴다 그러면 은행에 수백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초반 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왜 사회적 기업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해 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는데 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안주하면요. 이게 그냥 일반화돼 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너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이 벌리는 걸로 착각하세요. 예. 매년 1년 딱 지나고 나면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가 딱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순이익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회적 기업들이 금액은 작지만 거의 다 플러스로 많이 갑니다. 마이너스 되는 거는 초반에 그렇다 자꾸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하고 뒤에서 보는 정부 사업들이 재무제표에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로 돼요. 돈이 또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자기 순이익에서 정부 지원금을 갖다 빼가지고도 플러스면 잘하신 건데 아마 그 돈 빼면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예. 그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5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비 2년 동안 일반적으로 잘 모르십니다. 급하지가 않아요. 와, 5년, 그러니까, 예. 인정사회적 기업 1년 차는 또 잘 모릅니다. 기분 되게 좋거든요. 예. 2년 차, 3년 차 연자, 하는 거죠. 1년밖에 안 남았네. 2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받아주신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또 잘못하면 오해받는 게 정부 지원금 사냥꾼 이런 식으로 지원금만 받고 또 폐업해버리고 그런 사태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운영하게 되면 진짜 순수하게 내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제한인데 여기 이제 이걸 다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협동조합 할 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협동조합 해가지고 예비사업 신청할 때 1명을 더 고용한다 했죠. 그러면 요 5명하고 아까 한 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보고 우리가 협동조합 만들 때는 임원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임원 중에 진짜 이 아까 일자리 사업에 들어오실 분이 계시면 그분은 임원이 돼서도 안 되고요. 이 유급 근로자 원래 뽑아야 되는 분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대표자, 등기 임원의 배우자, 와이프, 형제자매, 직계 좀비속도 안 됩니다. 네.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좀비속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요거요, 특히 사업자 등록. 1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협동조합 만들었잖아요. 그럼 대표가 같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되시고 나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폐기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몇 년 전에 안 해가지고, 이거 된 분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잘 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모두의 경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지원 기관을 갖다 자꾸 활용하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전체 플랜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마을에서 협동조합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도 받고 싶고 하고 할 때 처음부터 임원이나 뭐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이제 다 알아서 이제 처음부터 디자인에 가야 되죠. 잘못하면 어찌 됩니까?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힘들죠. 그런 것들. 자, 그러니까 이게 지원 개시일 3개월 이내에 퇴직한자, 즉, 처음에 1명을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을 일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퇴직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분이 퇴직한 날짜가 신청서 넣는 3개월 이내에 퇴직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해야 돼요. 즉, 1년에 사회적 기업이 2번 뽑거든요. 보통 2월하고 7월이 나면 1월하고 7월. 그럼 거기에 딱 표를 갖다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다 스케줄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개발비는요, 이거는 예전에는 무슨 항목 쫙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업개발비,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요. 일자리 중에 인건비 말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거.
근데 시설 장비는 안 됩니다. 뭐 물건을 사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주로 홍보 아니면 특허 취득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이제 사업의 개발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들 하는 건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이내고요. 인정 사회적 기업은 연간 1억 이내. 근데 다 못 가져갑니다. 이것도 역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정 사회적 기업은 한 5, 6천,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한 2, 3천.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좀 사업개발비 가져가시는 게. 그런데 이 사업개발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신청하잖아요. 1,000만 원 신청하면 첫 번째로 신청하면 그 1,000만 원의 10%, 즉 100만 원은 내가 자부담을 내야 돼요. 그래 자부담하고 부가세까지 제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 합해가지고 사업비 쓰는 거고. 내가 이제 올해에 1,000만 원 했고 다음 연도에 2,000만 원 하잖아요. 두 번째. 그때는 자부담이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왕 할 거는 어떻게 첫 번째에 가장 많은 금액을 넣으시는 게 자부담이 제일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담이 들어오면 홈페이지 개설하는데요, 뭐 팜플렛 만드는데요, 4개월을 쓰지 마라 하거든요. 그는 알아서 그냥 본인 부담으로 하셔라. 예. 진짜 2, 3천만 원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업 개발비로 쓰셔야 돼요. 예. 한 번 할 때마다 무조건 자부담이 10%씩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할 때마다. 이게 무시 못 합니다. 지금 10%, 20%, 30% 돼 있죠. 여기다가 아까 제가 부가세 10%도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20, 30, 40이에요. 총 부담해야 될 돈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00만 원에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400만 원 금액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업개발비는 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못 사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용불가 뭐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 업종에 이 사업이 맞느냐, 그리고 비교 견적서를 넣으면 이 견적한 데가 맞느냐 요즘 깐깐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면 큰일 나고, 진짜 필요하신 건 이제 이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혹시나 자본재 리스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 자본재 리스가 사용기한이 그 해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예비사회기업 2번 뽑는다 했잖아요. 그 신청 기간이 또 신청하거든요. 1월 달에 신청하게 되면 실제로 뭐 현장 조사하고 뭐 다 하고 결정되는 거는 4월 말 아니면 5월 초입니다. 그럼 자본재 리스를 하면 6, 7, 8, 9, 10, 11, 12, 7개월 동안만 리스 해가지고 쓰고요. 그 해가 넘어가면 다시 줘야 돼요. 네. 그 자본재 리스를 자기가 다시 구매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사업개발비는 뭐 장비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그러면 저번에 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내가 협동조합을 해서 충무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들어오셔야 되고요. 인건비 필요 없어. 우리 좀 그 공유주방처럼 장비가 필요해. 그래 되면 뭘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마을기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마을기업은 인건비 지원 없습니다. 대신 시설 장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 예비 때 1,000만 원 정도 줘요. 그 다음에 1차년도에 5천, 2차년도에 3천, 진짜 잘하면 3차년도에 또 2천, 최대. 그래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두 개죠. 8천만 원 정도는 줍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같은 경우에 쉽게 안 됩니다. 네. 확률이 사회적 기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예비 뽑는 거하고 1차년도 뽑는 걸 심사를 다 했거든요. 마을기업에요. 경상남도 전체 마을기업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12개 들어왔는데 8개 탈락시켰습니다. 예.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탈락시키고 4개만. 예. 근데 예비해가지고 일단 되고 나면 요렇게 넘어가는 거는 조금은 나아요. 근데 이게 도로만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 통과하게 되면 이게 또 행자부 올라가서 전국도 안에서 또 심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좀 까탈스럽습니다. 예. 하지만 되긴 되겠죠. 뭐 사업 내용이 좋고 또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인건비냐, 장비냐. 예, 그걸 보고. 어떻게든지 서류 준비하고 힘든 건 2개 다 힘듭니다. 예,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예, 하게 되면 뭐 찾아가는 거는 다 마찬가지죠. 근데 앞에 사회적 기업이나 말기업이나 돈을 이렇게 주지만 이 정산 잘못하시고 돈 잘못 쓰시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납니다. 예, 뭐 바로 그냥 검찰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그 돈액수가 적으면 검찰까지는 안 가고 그냥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돈에 관계없이 무조건 횡령하고 뭐 되면 바로 검찰 송치, 검찰 고발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착하든 나쁘든 정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말기업도 들어오실 때 말기업은,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 5분 하잖아요. 그런데 말기업은 그 마을 전체의 20% 정도가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도시에는 진짜 좀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지역 있죠. 군지역이 진짜 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좀 이게 확 이렇게 선층을 많이 하는데 도심 지역은 좀 이게 어려운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보면 도시는 유형이 많이 안 들어오고 주로 이제 어촌이나 농촌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뭐 하시는 거 그게 좀 많이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나 말기업이나 웬만하면 와이퍼나 형제 자매나 이런 분들은 이사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부분 딱 그 등기부 등본만 딱 보면요. 대강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기업에도 이번에 떨어진 게 5명이, 6명, 7명이 협동조합 만드는데 아저씨 와이프, 아저씨 와이프, 아저씨 와이프. 근데 그게 무슨 마을 기업이냐. 그럼 이게 뭔 지역을 대표하냐. 그러나 세 가구나 네 가구가 그냥 알아서 짬짬이 해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네. 그래서 뭐 지원제도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다는 것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제도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이거는 아까처럼 매년 변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이걸 갖다가 생각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센터를, 현장센터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말이 되고 좀 해볼 만하다 그러면 모두의 경제하고 다 연결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협동조합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왜 우리가 만든다면 왜 만들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은 뭘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안이 있으시면 그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이제 자꾸 다듬어가는 거는 옆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제일 황당하게 컨설팅 하는 경우가 그거거든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돈이 한 500만 원 있고, 뭐 친구들이 몇 명인데, 내 무슨 사고하면 좋을까요? 못 자라고요, 그죠? 그러고 있으면 제가 했지, 벌써. 예. 그래, 막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도시생 뉴딜 지역에서 끝나고 나서 CRC 해가지고 그런 게 싹 없어지고 나서 지속 가능성을 뭐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 아이템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좀 희미하지만 그 사업 아이템들이 현재에 좀 적용 가능하냐
안 그러면 그런 게 사례가 있느냐? 그럼 만약에 이걸 한다 하면 조직 형태는 뭐가 좋으냐? 또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고 형태가 갖춰지면, 그래서 이제 조각을 다 했잖아요. 해가지고 뭐 버릇제를 달까, 옷을 뭐 입힐까, 뭐 이런 제도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냥. 쭉 그냥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단계가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고민이 있다 뭐 할 때는 누구부터 찾아가면 됩니까? 네? 저보다는 현장센터를 이용해 주셔야죠. 그죠? 현장센터에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 이제 해서 한 저희들이 또 붙고 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러고 뭐 협동,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주식회사보다는 마을에 선물한다 그러면 협동조합 형식으로 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그 앞에서 봤듯이 조금 앞으로 하나만 가서 마칠게요. 아이고, 너무 쭉쭉. 예, 이거요. 예. 이래 돼야 되죠? 예? 이 밑에 건 없습니다. 이게 되면 안 되고요. 예. 이래 돼가지고 이 경제가 사회의 한 구성원 안에 들어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개인 사업은 뭐 이걸 하시나 뭐라 말 못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 마을을 위해서, 충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뭘 하나 만들고 싶다. 그거는 이걸 생각하시라고. 예.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 가는, 그걸 갖다가 중심에 두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협동조합 만들자고 했는데 첫 질문부터 이게 돈이 됩니까? 예, 이거 얼마 벌어야 됩니까? 이래 돼버리면 막 골치 아픕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예. 그러려면 당연하고 그러면 협동조합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장사하십시오 하고 그래 안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돈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순리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 자, 질문요. 예. 혹시 있으시면. 예. 참여 제안서에 법이 있죠. 예. 예. 그리고 그분이 보면 기법에다가 사업 등록을 한다. 이거. 예. 예. 그럼 그게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른 사업을 등록하면서 그걸 못합니다. 예,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 사회적 기업 하시는데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참여자 제한 범위가 9번이 이제 뭐냐 하는 건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타 그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직업이 없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일자리 창 기업을 만들려는 사람은 상관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사회적 기업 우리가 협동조합 5명이잖아요. 5명이면 아까 6명입니다. 요 6억을 하면요. 이 5분 중에 대표이사 하실 분, 대표이사 하실 분은 사업자 등록 가지시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만, 이사장. 그 다음에 요 분 있죠.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고용하신 분, 이분은 사업자 등록 있든 말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걸 우리 회사에서 알아서 급여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고 일자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들어오실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업자도 가지면 안 되고 뭐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하시면 상담을 받으시면 다 걸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명이라도 삐끗해버리면 기간을 한 6개월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등기부 등록 임원들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있고 대강 뭐 하실 분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냥 만들 때부터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예. 어떤 부목이나 이런 제안을 예, 저 이제 질문이 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예.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뭐 특히 하지 말라는 업종이나 뭐 사업이나 그런 게 있는데 미풍양속을 해치는 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술집을 막걸리집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막걸리집이. 근데 그 막걸리가 지역 자원이고 그 막걸리가 사라져가는 뭐다. 그거는 돼요. 그런데 그냥 술집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협동조합 설립 그 기본법 되고 나서 광양입니다. 광양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산에 사람한테 왜 전화를 하느냐 하니까 하도 광양하고 이쪽에 알아봤는데 답을 안 해줘서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 하시는 분들 있죠. 노래방에 왜 도우미 하시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기업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것 같은데 했거든요. 그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판단하셨을 때, 사회적으로 아닌데, 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웬만하면 금융이나 보험업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딱히 뭐 하지 말은 건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였을 때, 이건 아닌데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예, 좋죠. 예. 그리고 또그 도시재생센터 연구를 하시면서 예. 오셨는데 이 진해 충무동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군 문화가 많잖아요. 일본 사진. 군, 예, 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충무동 재생산업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예. 교육문화연구소의 진흥원에서 충무동 교육문화 자원조사를 4개월 동안 했거든요. 예. 그 하다 보니까 이 40가지를 내서 이제 공부를 예. 했는데 이 얘기는 충무동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선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있긴 예. 그런 걸 어떻게 교수님들은 했으나 교수님이 했으나 뭐, 하시는 이게 질문이 이제 진해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은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역으로 워낙 익숙하시다 보니까, 야, 저거 뭐 널려있는 이 뭐 일본식 주택 저거 뭐 다 쓰러져 가는데 저거 없애고 뭐 새로 번듯하게 짓자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시청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거 그냥 옆에 지금 장업 건물 있잖아요. 저거 그냥 싹 헐어버리고 비슷하게 새로 탁탁 올리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예.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하자. 최대한. 예.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자꾸 지역민들이 재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재발견을. 진해만 있지 않습니까? 충무만 있잖아요. 석동이나 진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럼 굳이 뭐. 그러니까 그런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가시다 보면 석동에 있는 커피숍이 좋다 해가지고 충무 들어와서 될까? 되겠습니까? 예, 진해서 충무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저희들도 답은 없거든요. 근데 하는 건데 어느 지역을 가보든지 뭘지 해보면 다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바탕에 두고 바꾸는 거예요. 예, 그걸 무시해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면, 이게 뭐 도시재생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정선 카지노 있죠.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예, 정선 지역, 태백 지역에. 탄광이었다가 탄광이 어렵다 해가지고 카지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좋게 갔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예, 완전히 그냥 그 동네는 카지노가 들어오면 뭔가 지역이 완전히 바뀌고 지역민들이 고용이 늘어나고 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카지노만 번쩍번쩍하고 폐인이란 폐인들은 전부 다 그 동네에서 다 되는 거죠. 예,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고 센터에서도 아마 그때 현장 다녀오고 있을 건데 태백이 그때 호텔이었죠. 탄광 그 호텔 뭐 하는 그런 것처럼 뭔가를 활용해야 돼요. 예. 활용해가지고 뭐 바꾸는 거죠. 의창동에 그 예전에 터널이 있습니다. 경전선 터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폐선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터널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했을 때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와인 만들까? 와인 터널. 그 보고 오신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게 그 터널을 갖다가 지역 문화에 맞는 뭔가를 다르게 활용하신 걸 해야 되는데 청도하고 저기에 벌써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져 있는 와인 터널이 있는데 의창적에다 와인 터널 한다고 사람들이 와 한다고 가겠습니까? 안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말하면 지역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본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지역 정들이 먼저 하신 이후에 그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나서 넘어가면 좋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뭐,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 뭐 흑백이라든지 이렇게 건설 문화를 예, 살려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예, 그 소유자들이 또는 세입자가 잘못하는 바람에 소유자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예. 고소득대 있는 걸 쓰다잖아요. 예. 간간히 이제 우리 도시재생서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해놔봤자 그것이 뭐 개인 소유다 보니까 예, 그럼, 예. 진짜 질문은 그겁니다. 아,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또 동네의 어떤 관계나 개인적인 소유 가지고 오라면 뭐 지역에서 공유 못하고 그 값어치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왜? 뭐 아까 봤던 그 이야기죠. 경제사회 이야기죠. 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자꾸 호흡을 길게 하라잖아요. 호흡을요. 예. 1, 2년 안에 그게 안 바뀝니다. 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이제 나이가 50인데 60년, 7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뚝 사업 하나 선정됐다 해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이거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지역민들 감동 안 하죠. 그래 내놓을 이유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시간 3년, 4년 있고 그 시간 동안 계속 같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예. 천천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뭐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건물에만 손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그 인도를 조금 줄이면서 중간에 뭐 광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부담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질문이 자꾸 이제 좀 벗어났는데, 예. 요게 도로를 갖다 뭐 중앙에 좀 이렇게 변형시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충무지역은 제가 현재 그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창원시청하고 도청에 있는 그 도로 있죠. 예, 그 전체를 그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처럼 하는 거는 사업을 지금 시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가득 하고 경남대 앞에 문화광장 만들 때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다가 중앙에 인도 놓고 하는 거는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충무지역에 지금 제가 그 생각을 못 하는 게 저는 이제 건축학이나 이런 전공이 아니고 전공에서 이 근대 건축물이 있고 한데 이 중앙에다가 다시 보행로 놓고 한다 했을 때 이게 과연 예,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그런 제 판단을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도시재생센터장 입장에서 그런 말을 잘못 내뱉는 순간 그게 여론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책임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만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도시마다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광장과 그 다음에 차 말고 도보로서 뭔가 이어지는 거는 많아야 된다는 큰 관점은 저는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장 그 공약 만들 때도 마산역, 그 다음에 창원역, 그 다음에 그 우리 KTX 있죠. 창원대 있는 그쪽, 그 다음에 경남대, 그 다음에 진해역에 광장들이 있잖아요. 이 광장을 전부 다 있는 거를 갖다가 계획을 드렸거든요. 예. 광장이 지금 없잖아요. 각 지역마다. 다
이 도로로서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광장에서 모이고 거기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거기서 뭔가 자꾸 이루어져 가지고 이래 확산되는 거를 안을 드렸는데 별 관심이 없으신지 다음에 또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마다 이제 광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광장을 만드는 거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계속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숙성된 다음에 사업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딜 지역 사업비로는 하면 안 되고, 거기 되고 나면 이제 다른 연계 사업으로 들고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좀 잘하면 이제 좋은 게 하나 나올 거는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몇 년 안에 답은 안 나오죠. 예. 말씀드리지만 최소 10년 이상. 예. 아,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이게 좀 그건 끝나고 나서 그래 하시죠. 이건 전체 또 있어가지고 그 비대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그러시니까. 예. 그럼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예. 그 강의는 사회로 이렇게 마치지만 어디 안 갑니다. 다 저 어디고 창동에 있고요. 학교에 있고 또 하기 때문에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좀 애로 사항이 있으면 현장센터장 우리 탐방현 팀장님이나 여러 연구원들 통해 가지고 그게 다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좀 제안해 주시면 정책 수립하고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4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